나는 항상 생각했어. 가족이란 게 피를 나눈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지켜주는 안식처라고. 그런데 그날 모든 게 산산조각 났어. 엄마의 수영장 파티에서 나와 내 아이들은 개처럼 쫓겨났으니까. 그 순간 내 가슴 속에 쌓인 분노가 폭발할 뻔했지만 나는 웃었어. 왜냐하면 그 해변 별장, 그 수영장, 그 모든 게 내 거였으니까. 그날 아침부터 이상했어. 서울 외곽의 그 고급 리조트 해변 별장으로 가는 길, 차 안에서 아이들이 신나서 떠들었어. 엄마, 할머니가 우리한테 수영복 사준다고 했어. 5살짜리 막내가 웃으며 말했지. 나는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불편했어. 엄마는 항상 그랬어. 손녀들한테는 과시적으로 선물을 주면서 나한테는 차가운 시선만 던지는 거. 이혼한 뒤로 나는 엄마 눈에 실패작이었으니까. 남편이 바람 피워서 헤어진 거 내 탓으로 돌려서. 별장에 도착하자마자 파티 분위기가 느껴졌어. 야자수 그늘 아래 테이블에 차려진 한식 뷔페, 케이팝이 흘러나오는 스피커, 그리고 엄마의 친구들 서울 상류층 아줌마들 이 와인 잔을 기울이며 웃고 있었어. 엄마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마치 여왕처럼 서 있었지. 오, 왔어. 빨리 들어와. 이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날 훑어보는 게 느껴졌어. 내 헌 옷차림, 아이들의 장난감 가방. 쟤네들 수영복은 엄마가 물었어. 아직 안 샀어요. 다음에 내가 대답하려 하자 그녀는 코웃음 쳤어. 파티에 올 거면 제대로 입고 오지? 여기서 민망하게 굴지 말고. 아이들이 수영장에 뛰어들려 하자 엄마가 막았어. 얘야, 야. 아직 안 돼. 어른들 먼저 놀아야지. 손녀들한테도 그렇게 말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내 귀엔 칼처럼 들렸어. 나는 참았어. 늘 그랬듯이 결혼할 때도, 남편이 날 속일 때도, 이혼 소송에서 모든 걸 포기할 때도 엄마의 기대에 맞추려 애썼으니까. 너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 돼야 해. 그 말 때문에 나는 의사 대신 결혼을 택했어. 그런데 이제 나는 싱글맘이 됐고 엄마의 눈엔 짐짝일 뿐이었어.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엄마가 나를 불렀어. 지은아, 잠깐 와봐. 그녀의 목소리가 낮았어. 나는 아이들을 돌보미에게 맡기고 갔지? 별장 안쪽 테라스에서 엄마는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어. 너 요즘 어떻게 지내? 물음은 형식적이었어. 그냥. 직장 다니면서 아이들 키우고 있어요. 내가 대답하자 그녀는 한숨을 쉬었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쪽팔려. 친구들한테 딸이 이혼했대 소문이 돌잖아. 오늘도 내 모습 보니 여기서 웃자고. 그런데 내가 저렇게 초라하게 있으니까 분위기 다 망쳐.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 초라하다고. 내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 챙기고 야근까지 하면서 버티는 게? 엄마, 나도 노력 중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어. 엄마는 눈살을 찌푸렸어. 노력. 그게 노력이라고? 내 언니는 지금 재벌 사위 집에서 살고 있어? 너는 뭐? 이혼녀의 애 둘 데리고. 그녀의 말은 독침처럼 박혔어. 나는 물러서려 했지만 엄마가 더 쏘아댔어. 오늘 파티는 내 명예야. 내가 여기 있으면 다들 내 꼴 보고 수군거릴 거야. 아이들도 데리고 나가. 택시 타고 서울로 돌아가.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 엄마. 여기서 쫓아내. 목이 메어 나왔어. 아이들이 수영장에서 웃는 소리가 들려왔어. 그래. 당장 엄마의 눈에 동정은 없었어. 오히려 짜증.
나는 아이들을 불렀어. 민준아, 수진아. 엄마랑 가자. 아이들이 울면서 물에서 나왔어. 할머니, 왜요? 재미있었는데 막내가 물었지만 엄마는 등을 돌렸어. 문 앞에서 친구들이 힐끔 쳐다보는 게 보였어. 그 시선들이 내 자존심을 짓밟았어. 차를 타고 별장을 벗어나는 길 눈물이 흘렀어. 하지만 분노가 더 컸어. 왜 항상 나만. 결혼식 날 엄마가 이 집안에 어울리는 신랑지라고 강요한 거, 남편의 불륜을 알았을 때 참아. 이혼하면 내 인생 끝이야 라고 했던 거, 소송에서 재산 다 포기하게 만든 거, 모든 게 엄마의 명예 때문이었어. 그런데 이제 나는 그 모든 걸 뒤집을 수 있었어. 왜냐하면 그 별장, 그 해변, 그 모든 게 내 거였으니까. 아이들이 차 안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 엄마, 할머니 싫어. 우리 왜 쫓아냈어? 민준이가 물었어. 나는 할머니가 바빠서 그래라고 달랬지만 속으로는 피가 끓었어.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나는 과거를 떠올렸어. 엄마는 항상 완벽을 강요했어. 아빠가 사업 실패로 자살한 뒤 엄마는 둘이 집안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 라고 외쳤지. 언니는 그 기대를 채웠어. 명문대, 엘리트 남편. 나는 반항하였어. 의대 포기하고 사랑에 빠진 게 죄였지?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어. 그는 엄마의 지인 아들이었고 결혼은 합당한 선택이었어. 하지만 그는 바람을 피웠어. 첫 불륜 소문을 들었을 때 엄마한테 털어놨어. 참아. 스캔들 나면 우리 집안 끝장이야. 엄마의 말에 나는 참았어. 아이를 임신한 뒤에도 그의 애인과 마주쳤을 때도 내가 부족해서 그래 엄마가 탓했어. 결국 이혼할 때 나는 모든 재산을 포기했어. 남편의 가족이 로비한 거지? 엄마가 집안 명예를 지켜라고 압박한 덕에. 그런데 그때 나는 몰랐어. 남편의 유산 중에 숨겨진 게 있다는 걸. 그는 죽기 전에 자동차 사고로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남겼어. 그 별장, 제주도의 그 해변 별장은 그의 소유였고 나한테 상속된 거였어. 엄마는 몰랐어. 그녀는 그 별장을 대여했다고 생각했지?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오늘 파티를 열었어. 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엄마의 부탁으로 좋아, 라고 했어. 왜? 아직 희망이 있었으니까. 엄마가 변할 거라 믿었어. 하지만 오늘 그 희망이 꺾였어. 집에 도착해 아이들을 재운 뒤 나는 컴퓨터를 켰어. 변호사 이메일 확인. 모든 서류가 준비됐어. 내일 별장을 공식적으로 내 명의로 돌리고 엄마한테 통보할 거야. 복수. 아니, 정의야. 엄마가 날 버린 대가로 그녀의 명예를 빼앗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별장으로 갔어. 혼자. 문을 열자 파티 잔재가 어지러웠어. 엄마는 아직 청소업체 부르지 않았나 봐. 나는 테라스에 서서 바다를 봤어. 이 풍경, 내가 산 거야.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 그러다 엄마의 차 소리가 들렸어. 그녀가 돌아온 거야? 지은아. 너 왜 여기 있어? 엄마가 놀라 물었어. 나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 이게 뭐야? 그녀가 뜯어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어. 이 별장. 내 거라고.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 내 남편이 남긴 유산이에요. 엄마가 대여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차분히 말했어. 엄마가 주저앉았어.
이게 무슨. 내 파티, 내 친구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 처음 보는 엄마의 약함. 엄마, 어제 나 쫓아낸 거 기억하세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이 별장은 내 거고, 엄마는 손님이에요. 엄마가 울었어. 미안해,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 사과는 늦었어. 나는 돌아섰어. 아이들 데리고 올게요. 이번엔 제대로 파티할게요. 엄마도 오세요. 하지만 조건 없이 문을 나서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 드디어 나의 시작이야. 그날 이후 엄마와의 관계는 변했어. 아니, 변한 척했지. 엄마는 매일 전화했어. 지은아, 별장 관리 어떻게 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그 말 속엔 후회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 그녀의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으니까. 그 별장, 딸 소유였대. 엄마가 몰랐다고 상류층 아줌마들의 수군거림이 엄마의 자존심을 갉아먹었어. 나는 직장에서 승진했어. 싱글맘으로 버티던 나날들, 이제는 여유가 생겼어. 별장 수익으로 아이들 교육비를 충당하고 주말마다 제주로 내려갔어. 아이들은 그곳을 사랑했어. 엄마, 이 집 우리 거야. 수진이가 물었을 때 나는 그래, 우리 가족의 집이야 라고 답했어. 그 말에 담긴 무게를 아이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 밤에 혼자 누워 엄마의 그 말들이 되살아났어. 초라해. 집안 망쳐. 그건 단순한 말버릇이 아니었어. 엄마의 삶 자체였어. 아빠의 죽음 이후 그녀는 명예를 방패로 삼았어. 나를 희생양으로. 언니는 엄마의 연장선이었고 나는 반항자. 그런데 이제 나는 자유로웠어. 하지만 그 자유가 때론 공허했어. 엄마가 별장에 찾아왔어. 처음으로 초대 없이. 지은아, 이야기 좀 해.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어. 화장조차 제대로 안 한 엄마. 앉아요. 나는 차를 타주며 기다렸어. 엄마가 입을 열었어.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남편 선택부터 이혼 때 모든 게 내 탓이야. 눈물이 흘렀어. 나는 듣기만 했어. 왜 그랬어요? 나한테 왜 그렇게 했어요? 목소리가 가늘었어. 엄마가 고백했어. 아빠 죽은 뒤 내가 무너질까 봐 두려웠어. 집안을 지키려다 너희를 잃었어. 그 말에 내 분노가 녹았어. 조금. 엄마도 아팠던 거예요? 하지만 나도 아팠어요. 매일 우리는 울었어. 포옹은 어색했지만 진심이었어. 그날 엄마는 아이들을 안고 할머니가 미안해라고 했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별장을 채웠어. 그러나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어. 상처는 흉터로 남아. 나는 엄마를 용서하려 애썼지만 때론 그날의 고통이 되살아났어. 복수는 달콤했지만 쓰라렸어. 가족이란 영원한 전쟁터 같아. 시간이 흘렀어. 여름이 끝나고 가을바람이 제주 해변을 스쳤어. 나는 별장을 리모델링했어. 더 가족적인 공간으로. 수영장 옆에 아이들 놀이터를 만들고 테라스에 한옥 스타일 정원을 꾸몄어. 엄마가 도왔어. 여기 꽃 심자. 내가 좋아하던 장미에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노력하는 게 보였어. 직장에서의 삶도 변했어. 마케팅 팀장으로 승진한 뒤 프로젝트가 쏟아졌어. 동료들이 지은 씨, 어떻게 그렇게 강해?
라고 물었어. 나는 웃으며 가족 덕분이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고통 덕분이었어. 이혼 후 나는 스스로를 재건했어. 책 읽기, 요가, 심지어 상담까지. 그 과정에서 깨달았어. 나의 가치는 엄마의 기대가 아니야? 언니가 왔어. 오랜만에. 엄마가 별장 이야기했어? 미안해, 지은아. 내가. 엄마 편만 들었어. 언니의 눈빛이 죄책감으로 물들었어.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밤을 새웠어. 언니의 결혼 생활도 완벽하지 않았어. 사위의 압박, 엄마의 간섭. 너처럼 강해지고 싶어 언니가 말했어. 그 순간 우리는 자매였어. 피를 넘어선. 하지만 엄마의 변화는 천천히 왔어. 파티 이후 그녀의 친구 모임이 줄었어. 명예가 무너진 충격. 엄마는 혼자서 울었을 거야. 내가 본 적 있는 적 없던. 어느 날 엄마가 편지를 썼어. 지은아, 내가 날 용서할 수 없다면 이해해. 하지만 손녀들한테 좋은 할머니가 되고 싶어. 그 편지를 읽으며 나는 울었어. 용서. 아직. 하지만 시작은 됐어. 아이들의 학교 행사에 엄마가 왔어. 할머니, 민준이가 달려가 안겼어. 엄마의 미소가 진짜였어. 그날 나는 엄마와 손을 잡았어. 차가운 손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어. 복수의 끝은 이렇게 조용히 왔어. 겨울이 왔어. 제주에 눈이 내리는 날, 우리는 별장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냈어. 트리를 세우고 아이들이 선물을 풀며 웃는 소리. 엄마가 요리를 했어? 그녀의 김치찌개 오랜만에 먹으니 추억이 떠올랐어. 엄마, 맛있어요. 내가 말하자 엄마가 내가 좋아하던 대로 했어 라고 했어. 그 말 속에 후회가 스며들었어. 하지만 밤에 홀로 테라스에 서서 바다를 보니 여전한 공허가 밀려왔어. 복수는 엄마를 아프게 했지만 나도 상처 입혔어. 그녀의 눈빛에 보이는 외로움. 친구들 일은, 명예 일은. 내가 너무 세게 갔나 자문했어. 아니, 필요했어. 그게 나를 살린 거니까. 새해가 밝았어. 나는 결심했어. 별장을 가족 쉼터로 만들자. 엄마와 함께. 그녀는 동의했어. 좋아.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 워크숍, 가족 캠프. 엄마의 경험 사회적 네트워킹이 도움이 됐어. 아이러니하게 엄마의 명예가 이제 가족을 위한 도구가 됐어. 언니 가족도 왔어. 사위가 이 별장, 대단하네 라고 했을 때 엄마가 은혜 딸 덕분이야 라고 했어. 그 말에 내 가슴이 벅찼어. 드디어 인정받은 기분. 하지만 진짜 승리는 아이들의 웃음이었어. 그들이 상처 없이 자라는 거? 그러나 한밤 엄마가 병원에 실려갔어. 심장 문제. 스트레스 때문 의사가 말했어. 나는 병상 옆에서 지켰어. 엄마, 왜 이제야 엄마가 미안해라고 속삭였어. 그 순간 모든 원망이 녹았어. 나는 괜찮아요. 이제 쉬어요 라고 했어? 가족은 결국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엄마가 퇴원한 뒤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 매주 통화, 주말 모임. 엄마는 손녀들한테 동화책 읽어주고 나한테 요리법 가르쳐줬어.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못해준 거 그녀의 말에 과거가 스쳤어. 하지만 이제는 치유의 일부야. 직장에서의 성공도 이어졌어. 나는 컨퍼런스에서 발표했어.
싱글맘의 리더십 주제. 청중이 박수 쳤을 때 엄마가 객석에 앉아 미소 짓는 게 보였어. 자랑스러워. 나중에 엄마가 말했어. 그 한마디가 오랜 갈증을 해소했어. 아이들은 성장했어. 민준이가 축구를 시작했고 수진이가 피아노를 쳤어. 별장에서의 여름 캠프, 그곳이 우리 피난처야. 엄마가 파티 다시 열자라고 제안했어. 이번엔 모두를 초대. 조건 없이 내가 웃으며 말했어. 하지만 깊은 곳에 여전한 두려움이 있어. 다시 배신당할까봐. 엄마의 변화가 진짜일까? 나는 지켜봐. 용서는 과정이야. 매일 조금씩. 어느 봄날 꽃 구경 갔어. 엄마와 아이들, 언니 가족. 한옥마을에서 한복 입고 사진 찍었어. 그 사진 속 우리 행복해 보였어. 하지만 나는 알아. 행복은 깨지기 쉽다는 걸. 복수의 여파는 조용히 지속됐어. 엄마의 친구 하나가 사과 편지를 보냈어. 그날 잘못 봤어. 하지만 엄마는 괜찮아. 지나간 일이라고 했어. 그녀의 성장이 내 성장을 돕는 거야. 여름이 다시 왔어. 별장의 수영장 파티. 이번엔 내 주최. 초대장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엄마가 장식을 도왔어. 지난번처럼 안 할게. 그녀가 웃었어. 아이들이 물장구 치며 웃고 우리는 바비큐를 구웠어. 파티 중 옛 추억이 떠올랐어. 엄마가 나를 쫓아내던 그날. 하지만 지금 그녀가 아이들을 안고 노래 부르는 모습. 변화의 증거야. 나는 와인 잔을 들고 엄마에게 건배했어. 우리 위해. 그래, 우리 위해. 그 후 나는 책을 썼어. 익명으로. 가족의 그늘 아래 제목. 내 이야기. 출간 후 반응이 뜨거웠어. 독자들이 공감돼요라고 했어. 엄마도 읽었어. 내 고통 느껴졌어. 그녀의 말에 눈물이 났어. 언니와의 관계도 깊어졌어. 그녀가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 너 덕분이야. 우리는 주말에 제주로 내려갔어. 사위와 아이들까지. 큰 가족 모임. 엄마가 이게 진짜 파티야 라고 했어. 하지만 삶은 완벽하지 않아. 직장 스트레스, 아이들 교육, 나는 여전한 싱글맘. 그런데 이제 홀로 서는 게 두렵지 않아. 별장이, 가족이, 나의 버팀목이야. 가을, 엄마의 생일, 우리는 서프라이즈 파티를 열었어. 케이크에 촛불 이른 게. 엄마, 건강하세요. 아이들이 불을 껐어. 엄마의 눈물이 감사로 빛났어. 그날 나는 속으로 다짐했어. 과거는 묻고 미래를 살자. 겨울 크리스마스, 별장 불빛이 반짝였어. 트리 아래 선물 산더미. 엄마가 산타 복장으로 등장하자 아이들이 깔깔 웃었어. 할머니, 진짜 산타, 그 장면이 내 마음을 녹였어. 새해 계획 세우기. 엄마와 나, 언니. 올해는 여행 가자. 해외로. 엄마의 제안. 제주 넘어 해외. 그녀의 변화가 놀라웠어. 우리는 동남아로 갔어. 태국 해변에서 엄마가 여기 별장사 라고 농담했어. 웃음이 터졌어. 돌아와.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 여성 리더십 세미나. 엄마가 게스트로 나왔어. 내 딸이 가르쳐준 거예요. 용서와 강함, 청중이 감동받았어. 그 후 엄마의 강연 요청이 왔어. 그녀의 두 번째 인생.
아이들의 학교 생활도 안정됐어. 민준이 학교 대표 됐고 수진이 콘테스트 상 받았어. 엄마 덕분이라고 하지만 나는 너희 노력이라고 해. 엄마가 할머니도 라고 끼어들어 웃음. 하지만 한 사건이 있었어. 엄마의 옛 친구가 찾아왔어. 파티 그날 미안해. 내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랐어. 그 말에 엄마가 지제 괜찮아. 딸 덕분이라고 했어? 나는 옆에서 지켜봤어. 치유의 순간. 봄, 꽃 축제. 한복 입고 산책. 엄마의 팔을 끼고 걸으며 엄마, 사랑해요 라고 했어. 나도 웃짧은 대화, 하지만 무거웠어. 여름 준비. 별장 업그레이드. 수영장 파티 재개. 이번엔 더 크게. 가족만의. 파티 날 하늘이 맑았어. 바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어. 테이블에 한식과 서양식 섞어 차렸어. 케이팝 대신 재즈가 흘렀어. 아이들이 수영장에서 물놀이, 어른들은 테라스에서 이야기. 엄마가 나를 불렀어. 지은아, 고마워. 이 모든 게 그녀의 눈에 진심. 엄마도. 이제 우리 같이 우리는 안겼어. 아이들이 사진 찍으며 가족 외쳤어. 파티 끝날 무렵 불꽃놀이, 하늘에 피는 꽃불처럼 내 마음도 밝아졌어. 과거의 어둠이 빛으로 변한 거. 그 후 삶은 평화로웠어. 나는 책 2번째 출간 준비. 엄마는 자서전 쓰기 시작. 내 이야기에서 배웠어. 언니는 이혼 고려 중 너처럼 할게 지지했어. 아이들 여름 방학, 별장 캠프. 엄마가 스토리텔링 해줬어. 그녀의 삶 이야기. 할머니도 힘들었어. 하지만 가족이 있어. 아이들이 사랑해 했어. 가을, 하이킹. 산길 오르며 엄마가 내가 날 구했어 라고. 엄마가 날 키웠어요. 상호 구원. 겨울, 눈사람 만들기. 웃음소리 가득. 새해, 소망 빌기. 건강과 행복. 하지만 깊은 밤, 나는 생각해. 만약 그날 복수 안 했으면? 여전한 고통. 복수는 필요했어. 이제 우리는 자유야. 시간은 흘러 또 한 해가 지났어. 별장은 우리 삶의 중심. 매 계절 새로운 추억. 엄마의 건강은 좋아졌고 그녀의 미소는 영원해진 듯. 나는 이제 완전한 나야. 싱글맘, 딸, 자매, 엄마. 그리고 용서의 화신. 복수의 끝은 사랑의 시작이었어. 아이들이 물었어. 엄마, 할머니랑 왜 싸웠어? 나는 사랑 때문에. 이제는 더 강해졌어 라고 했어? 그게 진실. 엄마의 마지막 말, 파티에서. 지은아, 내가 최고야 이 그 말로 모든 게 끝났어. 아니, 시작됐어. 가족이란 상처를 딛고 피는 꽃 하지만 그 꽃이 지면 다시 피울 수 있을까?